삼성전자가 그동안의 긴 침묵을 깨고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뒤흔들 충격적인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동안 뉴스만 보면 반도체의 겨울이 왔다거나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예전 같지 않다. 심지어 엔비디아 납품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식의 비관적인 전망들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이런 뉴스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고 파란불 켜진 계좌 보면서 마음고생 정말 심하셨을 겁니다. 밤잠 설치며 이대로 삼성이 무너지는 건가 하는 공포감마저 들었을 테니까요. 도대체 언제쯤이면 시원한 반등이 나올지, 혹시 내가 투자한 판단이 틀린 건 아닌지 불안감에 시달리셨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난 2월 3일 삼성전자가 이 모든 우려를 단 한 번에 불식시킬 만한 그야말로 판을 뒤집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단순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준의 뻔한 다짐이나 계획 발표가 아닙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의 심장이자 다가올 미래기술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 물자인 6세대 HBM, 바로 HBM4를 당장 이번 달 2026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하겠다라고 전격 공식화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뉴스인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보통 반도체 업계에서 예상했던 로드맵보다 훨씬 빠른 스케줄입니다. 경쟁사들이 삼성은 아직 기술 격차를 좁히려면 멀었다라고 방심하고 있을 때 그야말로 기습적으로 양산 버튼을 눌러버린 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엔비디아라는 이름, 그리고 그들의 차세대 칩 루빈에 탑재될 가능성, 더 나아가 철옹성 같았던 SK 하이닉스와 TSMC의 동맹을 흔들 삼성만의 비밀병기인 턴키 전략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3일 발표된 따끈따끈한 삼성전자의 HBM4 양산 선언,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승부수가 7만 전자, 8만 전자에 갇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던 삼성전자의 주가를 다시 꿈의 10만 전자 위로, 아니 그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결정적인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팩트와 심층 분석을 통해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3일 시장을 강타했던 소식의 팩트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에이, 또 언론 플레이 아니야? 지난번 HBM3 때도 한다 해놓고 계속 미뤄졌잖아. 이번에도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야?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 처음 이 뉴스를 접했을 때는 또 희망 고문인가 하고 반신반의했고, 워낙 지난 1년간 실망스러운 소식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그리고 공기의 흐름이 완전히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아주 구체적이고 단호한 어조로 밝혔습니다. 6세대 HBM인 HBM4가 현재 고객사 품질 검증, 즉 퀄 테스트 완료 단계에 들어갔다. 그리고 더 중요한 멘트가 이어집니다. 2026년 2월부터 최고 속도 11.7Gbps에서 11.8Gbps급 제품을 포함해 양산 출하를 시작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2월이라는 구체적인 시점과 재설계 없음이라는 표현입니다. 반도체, 그 중에서도 HBM 같은 최첨단 메모리는 개발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고객사, 즉 엔비디아 같은 곳에 샘플을 보내면 수천 가지의 피드백이 돌아옵니다. 야, 이거 열이 너무 많이 나는데 전력 소모가 너무 심해서 우리 GPU랑 안 맞아. 회로 다시 그려와. 이런 수정 요청이 오면 그걸 반영해서 다시 설계하고 다시 웨이퍼를 찍어내는 데만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이게 바로 리디자인 과정이고 지난 1년간 삼성을 괴롭혔던 주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 측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여러 고객사에 샘플을 뿌려둔 상태이고 고객들의 평가가 큰 재설계 없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재설계가 없다는 말은 삼성전자가 초기 개발 단계부터 엔비디아가 원하는 스펙을 완벽하게 맞췄거나 혹은 그 이상을 구현해냈다는 뜻입니다. 수율 문제, 발열 문제로 고생했던 지난 1년과는 기술적 완성도 차원이 다르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 겁니다. 최고 속도 11.7Gbps. 이 숫자는 현재 나와 있는 메모리 중에서도 최상위 스펙입니다. 실험실 데이터가 아니라 당장 공장에서 찍어내서 팔 수 있는 양산 제품으로 내놓는다는 건 삼성전자의 제조 공정이 이제야 비로소 수율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는 단순히 제품 하나를 내놓는 것을 넘어 삼성전자의 기술 자존심을 회복했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사활을 걸고 만든 이 HBM4 도대체 어디로 팔려가는 걸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이름,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업계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미 작년부터 엔비디아의 HBM4 샘플을 유상으로 공급해 왔다고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무상 샘플과 유상 공급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무상은 제발 한번 써보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이고, 유상은 돈 내고 사가세요 라고 당당하게 파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팔았다는 건 엔비디아 엔지니어들이 이 칩을 자신들의 시스템에 꽂아서 아주 빡빡하게 실전 테스트를 돌리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콧대 높은 엔비디아는 왜 갑자기 삼성에게 손을 내밀었을까요? 단순히 삼성 제품이 좋아져서일까요? 물론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는 바로 TSMC의 생산 능력 한계 때문입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AI 칩을 만드는 패키징 공정을 코워스라고 부릅니다. 이 기술은 대만의 TSMC가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칩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니 TSMC의 패키징 라인이 꽉 차버린 겁니다. 병목 현상이 터진 거죠.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주문하면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짧게는 30주, 길게는 52주, 즉 1년을 꼬박 기다려야 합니다. 젠슨 황CEO 입장에서는 칩을 더 팔고 싶어도 패키징 해줄 곳이 없어서 못 파는 아주 답답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경쟁자인 AMD가 MI325X 같은 고성능 칩을 내놓으며 추격하고 있고,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큰 손들도 자체 칩을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물량 공세가 필요한 시점인데 TSMC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경쟁사들에게 시장을 뺏길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인 셈입니다. 이때 삼성전자가 등장합니다. 엔비디아님, TSMC 라인 꽉 차서 힘드시죠? 우리는 메모리도 만들지만 패키징 라인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 HBM을 사주시면 우리가 직접 패키징까지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은 엔비디아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TSMC에만 의존하던 리스크를 줄이고 부족한 물량을 삼성에서 채울 수 있으니까요. 이번 2월 양산 발표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공급망, 즉 차세대 칩 루빈 공급망의 핵심 후보로 급부상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자 삼성전자 주주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기술적 승부처입니다. HBM4 시대부터는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기성복에서 맞춤형 정장으로 바뀝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까지 HBM은 표준화된 제품이었습니다. 그냥 마트에서 라면 사듯이 제덱이라는 국제 표준 스펙만 맞으면 아무거나 사다 꽂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수율 잘 나오는 SK하이닉스가 1등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HBM4부터는 메모리맨 아래층에 깔리는 베이스 다이, 즉 로직 다이가 핵심이 됩니다. 로직 다이에 고객사가 원하는 특별한 기능을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는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능을 넣고 싶어도 하고, 구글은 연산 속도를 높이는 기능을 넣고 싶어도 합니다. 고객마다 원하는 게 다 다른 진정한 의미의 커스텀 HBM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여기서 현재 1등인 SK하이닉스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SK는 메모리는 기가 막히게 잘 만들지만 이 로직 다이를 설계하고 만드는 파운드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TSMC와 손을 잡고 적과의 동침을 선택했죠. 메모리는 우리가 한국에서 만들게, 로직 다이는 TSMC 형님이 대만에서 초미세 공정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둘이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조합입니다. 하지만 이 연합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책임 소재와 물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칩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SK는 우리는 메모리 제대로 만들었다, TSMC가 잘못한 거라고 할 거고, TSMC는 아니다, 너네 메모리가 불량이다라며 핑퐁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 과정이 너무나 피곤합니다. 게다가 웨이퍼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과 대만을 왔다 갔다 해야 하니 물리적인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보안 리스크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한 회사에서 다 할 수 있는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삼성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름하여 턴키 전략입니다. 고객님, 복잡하게 한국, 대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비밀 설계도 들고 다니지 마세요. 저희 기흥 공장에서 설계하고
평택에서 만들고 천안에서 패키징까지 한 지붕 아래서 비밀리에 그리고 가장 빠르게 끝내드립니다. 문제 생기면 저희가 100% 책임집니다. 이 원루프 전략은 보안을 중시하는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TSMC와 SK연합의 판도를 흔들겠다라고 자신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HBM4 시장에서는 이 보안성과 책임감 그리고 속도를 무기로 삼성전자가 점유율 격차를 빠르게 좁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선은 2026년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그 다음 버전인 7세대 HBM4에 대한 로드맵까지 함께 공개했었는데요. 2026년 중반에 샘플을 내놓고 하반기에는 고객 맞춤형 웨이퍼 투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흡사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들었다라는 꿈의 기술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이 기술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칩을 위로 쌓을 때는 칩과 칩 사이에 아주 작은 납땜, 전문 용어로 범프라는 걸 넣어서 붙였습니다. 마치 샌드위치 빵 사이에 잼을 바르는 것과 비슷하죠? 지금까지는 이 방식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칩을 12단, 16단으로 계속 높게 쌓으려다 보니 심각한 물리적 문제가 생깁니다. 칩 전체 두께는 정해져 있는데 층수는 높여야 하니 칩을 종이장처럼 얇게 갈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얇아진 칩은 열을 받으면 오징어처럼 휘어버리는 워피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칩이 휘면 납땜이 제대로 붙지 않아 불량이 나게 되죠. 게다가 납땜이 전기가 통하는 길인데 이게 길어지니까 데이터가 지나갈 때 저항도 생기고 열도 엄청나게 납니다. 이 열이 바로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적입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이 전기세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이유가 바로 이 열 때문입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이 잼, 즉 납땜을 아예 없애버리는 혁명적인 기술입니다. 구리와 구리를 직접 녹여서 붙여버리는 거죠. 상상해 보십시오. 고층 빌딩을 짓는데 층과 층 사이에 콘크리트를 덧바르는 게 아니라 아예 1층과 2층을 분자 단위로 녹여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칩 사이 간격이 거의 0에 가까워지고 칩 높이도 획기적으로 낮아집니다. 당연히 데이터가 지나가는 속도는 고속도로가 뚫린 것처럼 빨라지고 저항이 없으니 열도 훨씬 덜 납니다. 전력 효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HBM4 단계부터 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적용을 고객사와 협의 중이고 HBM4 단계에서는 일부 상용화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공정 난이도가 워낙 높아서 후발주자들은 감히 따라올 엄두조차 못 내는 영역입니다. 심지어 SK하이닉스도 아직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만약 삼성이 여기서 먼저 치고 나간다면 지난 몇 년간 잃어버렸던 초격차의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이 그리는 빅픽처입니다. 잠시 과거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위기 때마다 과감한 기술 투자와 대량 생산으로 경쟁자들을 따돌리는 승리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흔히 치킨 게임이라고 부르죠. 2000년대 후반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춘추전국 시대였습니다. 독일의 키몬다, 일본의 엘피다 같은 쟁쟁한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경쟁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고 디램 가격이 폭락했을 때 다른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몸을 사렸습니다. 현금을 아껴야 산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오히려 공장을 더 돌리고 기술 개발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남들이 주저할 때 더 빨리 더 많이 만든다. 이것이 삼성의 DNA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키몬다는 2009년에 파산했고 엘피다는 2012년에 마이크론에 인수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은 삼성전자는 시장을 독식하며 엄청난 이익을 거뒀고 그 자금으로 지금의 반도체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와 묘하게 겹쳐 보입니다. HBM 시장에서 잠시 주춤했지만 삼성전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삼성은 끝났다고 할 때 조용히 HBM4를 준비했고 2월 양산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왔고 삼성은 그 기회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이번 HBM4 2월 조기 양산 선언은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그 승리 공식을 가동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이번 전쟁의 승자 역시 역사가 말해줄 것입니다.
자, 거창한 기술이나 역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돈 이야기, 바로 실적과 주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HBM 매출을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리겠다는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2배도 아니고 3배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왜 7만원, 8만원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까? 스마트폰이나 가전 사업도 있지만 결국 본업인 반도체, 그 중에서도 범용 디램 가격이 떨어지면 실적이 곤두박질 쳤기 때문입니다. 범용 디램은 누구나 만드는 물건이라 경기를 많이 탑니다. 하지만 HBM은 다릅니다. 이건 고객이 주문해야 만드는 수주형 산업이고 부르는 게 값인 스페셜티, 즉 고부가가치 제품입니다. 이익률이 일반 디램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팔면 팔수록 영업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죠. 삼성 입장에서는 그동안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었던 싼 제품들의 비중을 줄이고 비싸고 돈 되는 HBM 비중을 확 늘려서 기업의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걸 주식시장 용어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돈을 벌어도 미래 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돈을 벌면 시장이 주가를 더 비싸게 쳐주는 것이죠. 또한 회사 측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주요 고객사들이 2027년 이후 물량까지 조기에 공급 계약을 확정하기 원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 AI 붐, 이거 한 일에서 2년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시장의 의심을 거두라는 겁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AI 투자가 앞으로 10년 이상 지속될 거대한 트렌드, 즉 메가 트렌드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027년 물량까지 미리 찜해 놓으려고 삼성전자 문 앞에 줄을 서는 것입니다. 시장은 그동안 삼성전자의 HBM 경쟁력에 끊임없이 의구심을 품고 주가를 낮게 평가해 왔습니다. 삼성이 되겠어? SK한테 기술력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인식, 이른바 디스카운트 요인이 주가를 짓누르고 있었죠. 하지만 지난 3일 HBM4 2월 양상 공식화로 그 불확실성의 안개는 걷혔습니다. 이제는 숫자로 증명하는 시간만 남았습니다. 엔비디아 공급이 본격화되고 1분기, 2분기 실적에 HBM 매출이 찍히기 시작하면 억눌려 있던 주가 역시 제 가치를 인정받는 재평가, 즉 리레이팅이 이루어질 여지가 매우 커집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증시의 대장주입니다. 삼성이 살아야 코스피가 살고 우리 시장 전체에 온기가 돕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돌아오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카드가 바로 삼성의 부활입니다. 결국 이번 삼성전자의 발표는 단순히 신제품 하나 내놓겠다라는 계획표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메모리 패권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가 다시 중심에 서겠다는 삼성전자의 오너 경영진과 수만 명의 엔지니어들이 전 세계를 향해 던진 강력한 선전포고입니다. SK하이닉스와 TSMC의 견고한 동맹을 삼성만의 턴키 전략과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력으로 뚫어낼 수 있을지 2026년 2월은 삼성전자 50년 역사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가가 조금 흔들린다고 일희일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방향성은 명확해졌고 거대한 배는 이미 출항했습니다. 과연 삼성전자는 잃어버린 1년을 되찾고 다시 반도체 왕좌 탈환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7만 전자, 8만 전자를 넘어 꿈의 10만 전자 고지를 밟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직 SK하이닉스가 한 수 위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삼성의 저력이 이번엔 통할 것이다 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삼성전자의 현재 위치와 미래 전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